유통부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2020 더 뉴 그랜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 언론 보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엔진오일 과다 소모에 대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술 검토 후에 결함 조사를 9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차를 엄청 많이 팔죠. 우리나라가 1년에 연간 신차가 팔리는 게 약 한 220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랑 기아자동차가 점유율이 현대기아를 합치면 약 75에서 78% 정도 되기 때문에 27에 14, 104, 한 150에서 160만 대를 현대기아 자동차가 내수 시장에다 차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전부터 라이브에서 맨날 현대자동차가 뭐 잘못됐다, 뭐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V80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사실 걔네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가 어쩐다, 펠리세이드 뭐 전복 사고부터 해서 뭐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지. 대외적으로나 언론이나 또 현대자동차가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봤던들 꿈쩍 안 하는 거죠. 왜?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돈만 벌어서 우리 배만 채우겠다 이런 식이니까. 근데 최근에 국회의원님께서 성북구 을인가 성북구죠? 성북구 을인가 그 박 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대놓고 날카로운 질문이 엄청 들어갔어요. 유통부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2020 더 뉴 그랜저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 언론 보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엔진오일 과다 소모에 대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술 검토 후에 결함 조사를 9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엔진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엔진 결함이에요. 내가 누누이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세타 엔진에 엔진 결함이 나오는 건 두세 가지 돼요. 첫 번째, 소재. 세타 엔진 같은 경우 이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열이 많단 말이에요. 높은 압축비에 연료를 직분사를 쏘버리기 때문에 출력도 잘 나오는 대신에 열이 많고 높은 압축비에 출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엔진 블럭의 소재를 되게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예전에 스틸 소재로 엔진을 만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쇠가 강하니까. 근데 이제 엔진을 가볍게 만들면서 모든 제조회사들이 엔진을 알루미늄 블럭으로 엔진을 만들어요. 알루미늄 블럭. 알루미늄은 스틸에 비해서 강성이 약하죠. 그리고 고급 소재고 비싸요. 근데 이 알루미늄을 그냥 쓰는 물러서 못 쓰고 알루미늄 합금을 쓴단 말이에요. 합금. 어떤 리뷰어가 말했듯이 알루미늄에도 숫자가 이렇게 있다. 뭐 2,000, 3,000, 4,000. 전혀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노 사장이 말하는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에 쓰는 알루미늄 합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스틸에 비해서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소 효과가 있냐 없냐, 승차감이 좋냐 안 좋냐를 얘기하는데 어떤 유튜버는 부싱을 들이대면서 부싱에서 흡수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내가 언제 부싱에서 흡수 못한다고 했습니까? 노 사장이 주장하는 건 스틸과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이 스틸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공학도는 부싱을 들이대면서 엉뚱한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스틸하고 알루미늄 합금을 절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싱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 뭔 상관이야 이게? 현대자동차가 GDI 엔진이나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왜 문제가 되냐?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는 이 엔진 블럭을 소재를 아꼈죠. 이 알루미늄 합금에 여러 소재를 복합 소재를 써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재를 아끼면서 얘네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림 보여드렸듯이 엔진 블럭을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가 여기서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전체 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 구간을 뺀 나머지에 오일이 흘러다니고 냉각수가 가는 관들이 있는데 다른 유럽 차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현대자동차가 이게 얇아요. 전체가. 그리고 피스톤과 피스톤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 격벽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냥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냥 종이 한 장이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엔진의 블럭도 작으니까 엔진 블럭 값도 싸지고 소재 값도 아꼈는데 이게 짧아지면 또 크랭크 축이나 위쪽에 들어가면 캠 샤프트랑 다 짧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엔진에서 원가 절감을 너무 많이 한 거죠,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는 모른다면서 엔진 오일, 뉴 그랜저랑 K7이랑 엔진 오일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조금씩 감소되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 국토부는 많은 사람들이 국토부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내사를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시간을 미뤄요. 그게 엊그저께 박 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님은 이제부터 파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자, 현대자동차는 노 사장도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과연 현대자동차가 모를 리가 있겠냐 이거죠. 당연히 알겠죠. 얘네 당연히 알아요. 근데 리콜 안 해. 자발적 리콜이 있고 강제 리콜이 있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강제 리콜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자발적 리콜도 안 하고 강제 리콜도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따지면 오일을 새로 더 넣어주고 오일 캡이고 어디고 다 봉인시키고 오일 게이지를 엔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엔진 오일이 이렇게 있잖아. 엔진이. 그럼 이쪽에서 오일 게이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봐. 그러면 엔진 오일이 여기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으면 우리가 위에서 엔진에서 이렇게 오일 게이지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오일이 묻어 있어서 이걸 딱 빼가지고 오일이 남았나 안 남았나 확인하잖아요. 이 차에는 엔진 오일이 약 5리터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가요. 정량이, 엔진 오일이.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오너들이 현대자동차를 가면 이 엔진 오일 게이지를 빼요. 빼고 뭐를 주냐? 엔진 오일 게이지가 더 깊은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오는 엔진 오일 게이지를 줘요. 끝까지 오는. 그리고 모든 차에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사진을 주신 분만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7리터를 넣더래, 오일을.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노 사장님, 차에다가 엔진 오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 좋은데 왜요? 했더니 2리터 정도 더 넣는데 그래서 무슨 차인데? 했더니 그랜저. 그랜저가 원래 몇 리터지? 찾아보니까 4.89리터에서 5.12리터 들어간대. 그러면 5리터 들어가는 차에 2리터를 더 넣었으면 얼마를 더 넣은 거야? 10%가 500cc니까 40%를 더 넣은 거잖아, 지금 40%. 그러면서 그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 게이지를 깊은 걸로 바꿔주고 오일을 2리터를 더 부어줘.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1년 동안 오일 게이지를 들어가지고 오일이 안 찍히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다. 야, 아니 오일 게이지를 바닥까지 들어가는 기다란 걸 넣어주고 오일을 2리터를 더 넣으면 이 씨발 오일이 안 찍히겠냐? 이거 정비한 놈 나와봐. 잠깐 일로 와봐 좀. 야, 너 같으면 이거 오일 안 찍히겠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얇고 긴. 아, 현대자동차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지금 이따구로 하니까 오죽했으면 답답하니까 국회의원 박 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 해결 의지가 없다. 이거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토부가 9월쯤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니, 차가 지금 2019년 11월부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너는 현대기야? 너네 아예 배는 게 없냐 이제? 너네가 니네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금도. 니네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북미 시장에서도 1년에 이만큼 못 팔잖아.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싼 차 팔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싸고 옵션 많이 들어가는 차를 가장 자주 많이 팔아주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삼촌뻘 세대처럼 그냥 뭐 애국심에 뭐 현대차 사야지 어쩌. 지금 뭐 선택할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지. 조만간에 이거 뒤집어줘. 응? 전기차 잘 만들고 뭐 수소전기차 잘 만들어서 뭐 외국 기업보다 앞서. 야, 내가 아우디 이트론 타보니까 니네 전기차는 장난감 수준이더라. 장난감. 내가 한라봉법을 하겠다는데 지금 바빠서 못하는데 할게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라봉법을 만들어야 돼. 레몬법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을 못 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소비자가 같은 증상으로 엔진에 결함이 있으니까 같은 증상이 몇 번 바꿔줘야 되네. 안 바꿔주니까 국토부에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를 열었더니 이제 현대자동차가 찔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국토부가 뭐 하는 기관이야.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기관이잖아. 현대자동차는 찔끔하고 국토부에서 이거를 해줘야 돼서 국토부 산하에서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야. 여기에 나오는 중재위원들을 국토부에서 임명을 해요. 국토부 장관님께서 중재위원장들을 중재위원장에서 대빵
중자위원장이 만약에 6명이 나왔다 쳐봐. 이 6명 중에 리드하는 대빵이 있는데 이 대빵이 누가 나왔냐? 블루엔지 지점장이 나온 거야. 이거는 또 뭔 셔터뻑이야 또. 아니 소비자가 현대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 한국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중재위원 6명이 이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 6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위원장이 블루엔지 지점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난 반댈세 그런 거야. 딱 나오자마자 앉자마자 난 반댈세.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인생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번 IG 그랜저를 끝으로 끝입니다. 아주 차가 개판이더만요. 아주 그냥. 제가 원래 그랜저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타면서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면 내 차에 나온 문제점들만 가지고도 내가 하루 종일 리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생애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불매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제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